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은 시작을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해보고 싶은데, 덱스터 고든, 벤 웹스터, 케니 드루, 이 세 뮤지션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쵸? 이제 미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간 분들이죠. 이 세 분의 공통점 하면 뭐 미국 재즈사의 길이 남을 자취를 남긴 뮤지션들이고, 두 번째 음악을 하다가 어느 순간 미국을 버리고 유럽으로 이주해서 음악을 한 분들이고, 세 번째 덴마크 코펜하겐에 가면은 이 분들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대요. 덴마크어로 거리가 베즈던데, 덱스터 고든 베즈, 벤 웹스터 베즈, 케니 드루 베즈. 그러니까 덴마크라는 나라의 수도인 코펜하겐에 미국인 뮤지션은 이름을 딴 거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동양에 일본이 재즈를 지켜줬다 그러면 서양에서는 덴마크가 그렇죠. 재즈를 지켜준 것 네, 같아요. 그 유명한 카페 몽마르트라는 카페도 있고, 케니 드루도 나중에 카페 몽마르트에서 하우스 피아니스트로 활동도 했었고요. 오늘은 유럽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미국에 있을 때 케니 드루의 5앨범에서 5곡을 좀 골라봤는데요. 1961년도에 유럽으로 이주를 하고요. 처음에 파리로 가서 한 2, 3년 있다가 64년부터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93년도에 64세로 돌아가시기까지 제2의 전성기를 유럽에서 보냈는데요.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케니 드루를 이번에 이제 공부하듯이 쭉 찾아서 전 앨범을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보여요. 첫 번째는 트리오 연주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런 서정적이고 되게 섬세한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관악기 주자들과 함께 편성을 넓혀서 하는 하드밥 시대를 보낸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하드밥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이 보이는데, 서정적인 피아니스트로서의 케니 드루의 모습은 그의 데뷔 앨범에서 보이는데요. 케니 드루 트리오의 New Faces, New Sounds, Introducing the Kenny Drew Trio란 앨범인데요. 1953년도에 녹음된 앨범인데,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스탠다드를 골랐는데요. 이분이 뉴욕 태생이세요. 뭐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다고 하고, 나이도 28년생. 28년생이죠. 이분이 첫 레코딩을 경험한 게 1950년, 49년부터 녹음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50년도에 나온 비밥 트럼페터인데요. 하워드 맥기 앨범에서 처음 사이드맨으로 녹음을 경험했다고 하고, 그게 이제 블루노트에서 나온 앨범이었는데 3년 후에 53년 블루노트에서 첫 데뷔 앨범을 녹음하게 되는데, New Face, New Sounds, Introducing the Kenny Drew Trio라는 앨범이 10인치로 나온 앨범인데요. New Faces, New Sounds라고 블루노트에서 그 당시에 새로 발굴하는 신인 아티스트들을 앨범을 내면서 요 New Face, New Sounds라는 타이틀을 썼는데, 뭐 윈튼 켈리, 루 도널슨 이런 여타의 많은 신인 아티스트들이 블루노트를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케니 드루 선생도 25 나이에 이제 첫 앨범을 여기서 내게 되는 거죠. 이제 트리오 포맷이기 때문에 함께한 베이스와 드럼을 살펴보면 베이스의 컬리 러셀, 그리고 드럼의 아트 블레이키, 이렇게 해서 쟁쟁한 멤버들과 함께 트리오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리뷰를 읽다 보니까 이분 피아노의 특성이 블락 코드, 블락 코드가 뭔가 한번 찾아봤는데, 양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화성을 풍부하게 사용하면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방식이래요. 근데 이 블락 코드보다 이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싱글 노트라고 하죠. 단음을 한음 이렇게 연주하면서 멜로디를 연주하는, 제 취향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장식음이 많은 그러한 피아니스트들의 음악보다 이렇게 멜로디 위주로 섬세하게 그 어떤 곡들이 가진 정서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케니 드루가 딱 그런 취향에 맞는 그런 데뷔 앨범 속에서 느낄 수 있고, 오늘 고른 곡인 Everything Happens to Me에도 그러한 케니 드루의 취향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그런 음악을 케니 드루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로 한번 골라봤고요. 53년도에 첫 앨범을 낸 다음에 두 번째 앨범을 작업하던 중간에 54년도부터
56년도까지 이분이 뉴욕에서 서부 LA로 이주해서 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살펴보면은 이 집의 반은 뉴욕에서 녹음했고 이 집의 반은 LA에서 녹음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뉴욕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 당시 웨스트 코스트로 이주를 한 건데 웨스트 코스트에 갔으니까 그쪽 풍의 음악을 할 것 같은데 동부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음악을 오히려 LA 가서 녹음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주하자마자 그 유명한 트럼펫터 클리포드 브라운의 앨범에 사이드맨으로 참여를 하는데 그 앨범 이름이 베스트 코스트 재즈라는 웨스트 코스트, 이스트 코스트를 좀 연상시키는 그러한 제목이겠죠. 베스트 코스트 재즈라는 앨범에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데 이 앨범을 요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10몇 분씩 되는 마치 이렇게 잼 세션 하듯이 하는 그런 앨범인데 분명히 LA에서 녹음이 됐는데 뉴욕에서 녹음된 듯한 그러한 하드밥스러운 연주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또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어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서부로 이주해서 낸 그러니까 세 번째 앨범인데 케니 드루 쿼텟의 Talking and Walking with the 케니 드루 쿼텟이라는 앨범인데요. 1955년 12월에 녹음을 한 앨범인데요. 여태까지는 트리오로만 앨범을 발표하다가 관악기 주자 알토 색소폰이 하나 들어오면서 쿼텟으로 앨범을 내게 되는데 조 마인이라는 알토 색소포니스트가 참여를 하고 르로이 비네가가 베이스, 로렌스 마라블이라는 드러머가 함께 하는데요. 제가 고른 곡은 히든 채널이라는 곡인데 이 히든 채널이라는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빠른 속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놀란 거는 제가 잘 모르던 조 마인이라는 알토 색소포니스트가 굉장히 속주가 아주 맛깔나게 펼치고 있고 케니 드루의 피아노도 굉장히 빠르지만 되게 정교하고 아주 재밌는 곡이어서 한번 두 번째로 골라봤는데 56년도가 되면은 이 앨범이 56년도에 나오는데 56년도가 되면은 중간에 케니 드루가 다시 뉴욕으로 컴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는 앨범이 케니 드루 트리오 with 폴 챔버스, 필리 조 존스. 56년도 9월에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이 When You Wish Upon a Star라는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를 골라왔는데 당시 최고의 밴드인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의 리듬 섹션 중에 베이스와 드러머인 폴 챔버스와 필리 조 존스와 녹음을 하게 되는 거죠. 56년도면 이분이 이제 케니 드루가 28이 됐는데 이 앨범도 역시 묻혀 있다가 일본이란 나라가 70년도에 이 앨범을 리이슈하면서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케니 드루 붐이 다시 일기 시작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앨범이라고 하는데 When You Wish Upon a Star 그러니까 1940년도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피노키오의 주제곡이죠. 데이브 브루백을 위시하여 키스 자레까지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이 다시 연주하는 곡이기도 한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어젯밤에 이건 어때? 하면서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들려주니까 이분 피아노는 되게 듣기 편안하고 굉장히 멜로디가 좋은 것 같아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느끼는데 재즈가 가장 편안하고 좋았던 시절 50년대 중반에 그런 어떤 정서가 담겨 있지 않나. 그래서 그가 유럽으로 넘어간 다음에 하는 트리오 음악이랑은 조금 다른 정서가 이렇게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56년도 앨범이었고요. 57년 2월에는 56년도부터 시작한 엘라 피츠제랄드의 송북 시리즈처럼 미국의 저명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한 앨범에서 여러 곡을 연주하는 그런 시리즈를 한 3장을 57년 2월에 녹음을 하는데요. 그 앨범들이 해리 워렌 쇼케이스, 해리 워렌이라는 작곡가의 음악들을 연주한 앨범이고요. 해롤드 아렌 쇼케이스, 해롤드 아렌의 음악들을 연주한 거고요. 그리고 I Love 제롬 컨, 제롬 컨이라는 작곡가의 음악들을 듀엣이죠. 자신의 피아노와 윌버 웨어란 베이시스트와 이 듀오 앨범으로 좀 녹음을 57년 초에 했고요. 또 다른 리더 앨범인데 하드밥 앨범인 This Is New라는 앨범을 3월과 4월에 녹음을 하고요. 9월이 되면은 자신의 디스코그래피 중 가장 중요한 사이드맨 앨범을 녹음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할 앨범인데요. 존 콜트레인의 블루 트레인이라는 앨범에 피아니스트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중에 고른 곡은 레이지 버드라는 곡인데요.
57년 9월 15일 날 녹음을 했죠. 블루노트라는 레이블과 존 콜트레인이 유일하게 남긴 앨범인데 존 콜트레인 뿐만이 아니라 블루노트를 대표하는 그 시대에 나온 가장 명작 중의 명작인 앨범에 피아니스트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폴 챔버스, 필리 조 존스와 함께 케니 드루가 리듬 섹션을 맡고 있고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스폰, 떠오르던 신예들이죠. 트럼펫의 리 모건, 트럼본의 커티스 플러, 이렇게 해서 6명이 한꺼번에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앨범에 5곡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그 5곡을 외우다시피 하는데 A면에 첫 번째 타이틀곡인 블루 트레인이 있고 두 번째 곡이 모먼트 노티스라고 가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드밥 곡 중에 한 곡인데 B면으로 넘기면은 또 다른 강렬한 하드밥인 로코모션이라는 곡이 있고 그리고 이 앨범에서 유일한 스탠다드인 제롬 컨 작곡의 I'm Old Fashioned라는 곡이 두 번째고 그리고 오늘 소개할 레이지 버드가 B면 세 번째 곡 마지막 곡인데요. 제가 이제 어떤 곡을 링크에 넣을까 하다가 좀 어이없는 이유로 이 레이지 버드라는 마지막 곡을 골랐는데 5곡 중에 케니 드루의 피아노로 시작하는 유일한 곡이에요. 그래서 레이지 버드는 케니 드루가 참여해서 케니 드루의 힘찬 피아노로 시작을 하고 존 콜트레인, 미 모건 엄청난 연주들을 펼치고 마지막에는 뭐 필리 조 존스의 드럼 솔로까지 명쾌한 하드밥 곡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중반 이후에 피아노 솔로 나오는데 좋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유럽 2주 전에 하드밥 피아니스트로서의 모습이 제일 잘 드러나 있는 연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 57년 9월 15일 날 이 블루 트레인 앨범을 녹음을 하고요. 한 달 후에 자신의 리더 트리오 앨범을 녹음을 하는데 이 앨범도 아주 유명하죠. 팔 조이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을 녹음하고 나서는 2, 3년간 사이드맨으로서는 연주를 하는데 자신의 리더 앨범은 많이 내지 않고 약간 침체기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찾아봤는데 잘 느낄 수는 없었는데 어쨌든 1960년이 들어서서 60년 12월에 블루노트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주하기 전에 미국에서 연주한 앨범 중에 가장 중요한 리더 앨범을 녹음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소개할 5번째 발표 앨범 중에 케니 드루 앨범인데요. 언더커런트라는 앨범이고요. 1960년 12월에 녹음해서 61년도에 발매됐는데 61년도에 발매가 되고 나서 바로 케니 드루는 유럽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고른 곡은 라이온스 댄이라는 곡인데요. 어쩌면 케니 드루의 재즈 인생 전반전 유럽 2주 전에 그 전반전에서 가장 최고의 결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됐는데 테너 색소폰의 행크 모블리가 연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신인이었던 트럼펫터 프레디 허버드가 트럼펫을 연주를 하고요. 케니 드루 피아노에 베이스는 샘 존스 그리고 드럼엔 루이스 헤이즈 전 곡이 이 앨범의 케니 드루의 작곡이에요. 그래서 또 중요한 앨범 작곡가로서의 케니 드루의 훌륭함도 볼 수 있고 그 당시 메인 재즈의 서브 장르이던 하드밥스러운 앨범을 케니 드루가 이렇게 완성도 있는 앨범을 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앨범인데 제가 고른 곡 라이온스 댄은 그러니까 뭐랄까 가장 직진하는 재즈스러운 그리고 그의 피아노도 아주 힘차고 그래서 아주 힘을 가진 그런 하드밥 곡이 아닌가 해서 골라보게 됐는데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전곡을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 이렇게 훌륭한 앨범을 내고 왜 유럽으로 떠나야만 했을까? 그냥 뉴욕에 남아서 뉴욕 재즈씬에서 계속 음악을 했으면 어떤 음악들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이런 훌륭한 앨범을 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떠난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떠난 이후의 음악들은 한 5곡을 다음 주에 또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케니 드루의 인생 전반전, 재즈 인생 전반전, 미국에서의 케니 드루의 음악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